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처음에 왔는데 대구에 있을 때 설사가 만났어요. 잘못 먹고 설사 만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벌벌게 해서 아파트 밑에 그 도로에 나왔어요. 네. 차를 지나가는 차 막 세우라고 했는데 누구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지나가는 그 천의 청각 두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나 정말 아파서 그런데 저 차 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쑥 보더니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지 남쪽 사람들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이게 뭐 너무 매정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야 함부로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안 세워준다는 걸. 북은 차들이 막 지나가다가 도로로 누군가 아파서 차 좀 세워주세요 하면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서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119 부른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정 급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119 부르는 거지. 웬만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아파트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를 잡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또 오늘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뭐 많이 좋아졌어요. 뭐 어떤 때는 뭐 심지어 낮에는 좀 덥기도 하고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은 조금 춥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일교차 잘 넘기고 코로나가 조금 뭐 그 잦아질 듯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위생 좀 조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떠나서 범철이잖아요. 네네. 범철은 여자의 계절? 그런가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성들의 여기도 계절?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범철이니까 마음도 설레고 밖에 나오고 싶고 누구 만나고도 싶고 뭔가 나쁜 짓도 하고 그럼요.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연희 씨가 뭐 무슨 나쁜 짓을 해요? 이게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죠. 네. 그죠. 코로나 때 다니지 말라고 막 그럼요. 하잖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막 제주도도 가고 싶고 어디에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좀 자중할 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벌써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 아마 뭐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같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연희 씨 덕분에 제가 그 반복 유튜버들 조금씩 알게 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새로운 뭐 방송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 사람 이거 하는 사람 이름이 강은정인가 봐요. 강은정 TV. 네. 강은정 텔레비전. 강은정 텔레비전이에요. 남쪽에도 옛날에 네네. 텔레비전 이런 말 있었죠. 그럼요. 네. 북에서도 뭐 텔레비전 이런 말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남쪽의 어떤 탈북자들이 이런 텔레비전이든 뭐든 여러 가지 뭐 이름을 가지고 북에 대해서 알리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쪽 분들이 70여 년 동안에 북을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북을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인데 이왕이면 조금 진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아요. 이게 유튜브 하는 분들이 어떤 그 안찬일이나 그 조만한 그분도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게 하나의 수익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그래도 역사인데 이런 진실을 떠나서 어떤 왜곡하는 거 이건 좀 불편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아쉬운데 그나마 그래도 많은 탈북자들의 젊은 층, 뭐 중년층 여러 가지 층들이 하지만 강은정 텔레비전 이번의 텔레비전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고르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내용이 북한 여자들이 이 대학병원은 아마 대한민국 대학병원인가 봐요. 한국의 대학병원을 가보고 충격받은 사연은 또 병원 그러면 또 연희 씨가 잘 아니까. 당연하죠. 네네. 제 엄마와 어머니와 남편이 의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어릴 때부터 5살부터 정말 간 때문에 병원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원래 머리가 좋아요. 근데 아파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대학을 못 간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런 병원에 대한 건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강은정 텔레비전에서 강은정님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희진이라는 북에서 이렇게 수중무용이면 이것이 뭐라고 하지? 수중 발레? 오케이. 네네. 수중무용을 했던 국가대표로 했다가 이게 탈북한 여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인어공주구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평양이라고 합니다. 평양 중국에서 살았대요. 자기는 평양 출신이다. 제가 평양 중국 출신 아닙니까? 연희 씨도. 평양역 앞에 윤희상 음악당 앞에가 제 20층 아파트가 제 집이에요.
아마 남쪽 분들이 많이 가봤을 겁니다. 평양역에서 나와서 김책공대 싹 지나서 유리상 음악당에, 왜냐면 유리상 음악당 밑에 민족식당이 있어요. 남쪽 분들이 누구나 다 거기 걸치는 곳입니다. 그 민족식당 딱 앞에가 20층짜리 아파트가 저희 집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 한 몇 미터 앞에 한 5분이면 평양의학대학병원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너무했다 해서 이걸 했는데요. 유희진 씨가 평양 중교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 강훈정 텔레비전에 나오는 주체 강훈정님 뭐라고 하냐면 남한에는 대학병원들이 정말 많은데 평양에도 대학병원이 있나요? 하고 이 유희진 씨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강은정 씨도 북에서 그러니까 북이탈 주민이긴 하는데 이주민이긴 한데 이제 평양 사람이 아니니까 지방에서 왔으니까 평양 우대병원을 못 가본 거죠. 근데 유희진 씨는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희진 씨가 그래요. 평양에는 평양의학대학병원, 또 김만유병원 이렇게 여러 개, 두세 개의 대학병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희진 씨한테 당신이 정말 평양시 중교 사람이라면 네네. 평양에는 대학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평양의학대학병원밖에 없어요. 평양에는 네네. 뭐 두세 개 대학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김만유병원이라고 하는데 김만유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평양 사람 저도 평양을 잘 모르지만 너무 평양을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뭐 지금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건 그거죠. 지금 뭐 강은정 씨가 이제 유희진 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은 이제 북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을 그대로 이제 심어주는 것 같은데 뭐 평양에서 이렇게 좋은 병원을 가려면 뭐 집안이 좋고 뭐 백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뭐 그래야 갈 수 있나요? 예, 이 유희진 씨, 이 강훈정 씨는 지방 천에서 왔기 때문에 평양을 몰라서 그런다 합시다. 유희진 씨는 평양시 중교 저희 구역에 제 구역에 살았어요, 같이. 근데 이 중교에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선 중교에 살기 때문에 아프면 거의 평양의학대학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북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평양에도 병원이 많지 않답니다. 특히 평양에서 가장 좋은 게 평양의학대학병원인데 그 평양의학대학병원을 가자면 환자들이 가정 환경이 좋고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래야만이 그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쵸. 네. 남쪽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도 평양의학대학 병원 당연히 가죠. 네네. 왜냐면 평양의학대학 병원 간다 할 때는 어떤 게 가냐면 평양에는 뭐 조선 적십자병원, 네, 뭐 1병원, 2병원, 뭐 김만희 병원, 뭐 무슨 뭐 병원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건 중앙병원이고 그 외에 북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리고 싶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북은 자기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평양의학대학병원에 막 마음대로 가고 이런 문화는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 아프면 나를 전담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진료소. 네. 내 집을 나를 맡고 있는 진료소의 내 담당 의사죠. 네. 의사가 내 환자가 어디가 아프구나. 내 진료소에서는 치료가 안 되네. 그럼 좀 높은 데 보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구역병원으로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남쪽에 뭐 강남구, 뭐 은평구, 아니면 구에 제일 큰 병원 있잖아요. 그게 그냥 구역이네요. 네네. 구역이라는 게 여기 구예요. 구에 제일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가게 되면 우리 채트가 다 있어요. 네. 거기에 보냈다가 거기에서도 조금 더 얘가 병이 심각해 하게 되면 다시 보내는 게 무슨 중앙병원, 의학대학병원이라던가 적십자병원이라던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의학대학병원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가는 게 아니라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이든 뭐든지 간에 병이 뭔가 그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들 때, 진단을 못 내릴 때 기본 평양의학대학병원은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네, 그래서 평양의학대학병원 가는 거지 힘하고 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 의료제도가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그냥 돈 있으면 다 뭐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이렇게 갔는데 1차 진료소, 2차 진료소, 3차 진료소 아마 지금 연희 씨가 얘기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그 시스템 처음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뭐 반복 유튜버 보시는 분들도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시니까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뀌었을 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뭐 다니기 힘들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 연희 씨 얘기처럼 이제 북도 그런 의료체계가 쭉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대학병원 가려면 사실은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돈 있고 백 있고 해야, 왜냐하면 의사들이 쭉 이제 줄 서서 진료표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많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뭐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거 점프하려면 이게 또 요즘은 예약은 돼요. 옛날엔 예약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기다리기 싫으면 이제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똑같이 북도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조금 더 심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혹시 이런 환상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보면서 항상 하는 건데, 이 탈북자들이 여기서 하는 말들이 정말 북에서 겪었던 이야기일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가지고 한국의 시스템 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위구심이 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근데 제가 살아본 생활을 이 사람들은 남쪽의 교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게 잘못됐네 했던 게, 특히 뭐냐면 강은정 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에서 자기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진료소에 갔대요. 진료소 하게 되면 우리 남쪽 분들 편하게 생각하려면 보건소? 지역 네, 보건소? 네. 네. 우리 근데 여기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쪽 분들은 아프면 보건소에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안 가죠. 아무래도 그냥 동네 병원을 가죠. 그죠. 보건소보다는. 병원을 직접 가지 보건소에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내 전담 담당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진료소에 있거든요. 보건소 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그러니까 중하게 사고 나거나 뭐 급한 환자면 당연히 구급 응원, 큰 병원에 구급과 가는 거죠. 하지만 뭐 설사 만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진료소에 갑니다. 내가 담당한데. 근데 이 강원장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진료소에 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쫓겨났답니다. 네, 이 얘기는 뭐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 왜냐면 진료소에 가면 그냥 진료소에 가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진료소에 가면 일과 이과 쫙 있는데, 네네. 그게 내가 아무 데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담당한 허담당과가 따로 있습니다. 네. 1허담당, 2허담당 해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나를 담당한 의사한테, 선생님 나 다리 부어졌어요. 나 배가 아파요 하고 가는 거지. 다른 가에 가면 이게 떨어야 하냐? 야, 너네 가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받아주지 않았다? 말이 안 됩니다. 실제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강은정님 담당 우사님은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담당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호주나 영국이나 이렇게 가보시면은 GP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문의 레지던트를 만나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도 되게 잘 돼 있다 생각하고 또 그냥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동네마다 뭐 정형외과 동네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무슨 레지던트죠. 전문의들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선진 의료 체계는 지금 연희 씨가 얘기했듯이 다 일반 동네는 다 그냥 GP들이 해요. 인턴 졸업한 사람들이 일반의들이 본다고요. 일반의들이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주면,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게 여기서 이제 좋은 힘의 추천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병이 있다. 그때 이제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동네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전문의죠. 레지던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면서 지금 북으로 일방적으로 뭐라 그럴까? 좀 우리가 다르니까 뭔가 좀 선입관을 갖고 보시는데, 뭐 영국이나 여러분이 잘 돼 있다. 영국이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국 런던 올림픽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우리 내셔널 헬스 서비스 물론 이제 신자유주의 들어오면서 많이 망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런던이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 그런 체제와 북의 의료 체제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북에 대해서만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있을까? 그게 저는 조금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저는 남쪽에 와가지고 저도 네. 환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쪽에 와서도 병원 생활을 많이 하고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제가 북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 조금 찬양해도 되나요? 찬양은 안 할게요. 네. 네, 그냥 있는 대로 제가 느낀 점을 말하게 된다면 뭐냐면 북은 내가 네. 아프고 쓰러지게도 믿음이 있어요. 내 담당이 나를 책임질 거야. 내가 아프면 넌 나를 일도 채울 거야 라는 그런 책임 거기 있거든요. 믿음이. 근데 남쪽에 오면 제가 지금 올해 은평구에 이사를 왔지만 네. 은평구에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누구도 날 책임 안 져요. 집에서 아파서 쓰러져서 한 달을 있어도 누구도 나한테 개입을 안 합니다. 근데 북은 나를 책임진 전담 의사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병원이 많고 적고 뭐 의사가 뭐 기술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정성으로 진심으로 이 주민을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나를 책임진 사람이 누군가 우리 일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남쪽에서는 아파도 어느 병원에 가냐 어쩌냐 이런 게 또 혼란도 오고 내가 아무리 아파 쓰러져도 누구도 날 책임지지 않고 하지만 이 강은정님이 말하는 게 남쪽의 이야기를 참 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저는 북에서 남쪽에 와보니까 남쪽만큼의 의료 기술이랑 의료 시스템 뭐 이런 게 뭐 발달했다 뭐 좋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권한행동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10년 전이에요. 제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의 북의 의료 시술 미치게 놀랍게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발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하지만 제가 볼 수 없고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다는 건 알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제가 하는 말은 딱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1년까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만 하면 그때 당시는 남쪽에 내가 와서 겪어보니까 남쪽 의료 시스템보다 조금 많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병원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환경 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약품 여러 가지 풍요론 이런 게 열악한 건 맞았습니다. 10년 전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은 아파트에서 환자가 생기고 어쩌고 해도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항상 체크하고 책임지고 왕진을 얻고 나를 책임지는 내 전담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남쪽에 오니까 나는 아무리 간경화로 아프고 쓰러져도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장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북이 좀 뒤처져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이런 것들은 북이 더 우위에 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강은정 테레비하고 여기 나온 유희진 씨도 자기 방송이 있나 봐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북에서는 백이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을 박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연희 씨가 이게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희진 씨도 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뭐 병원에서 본 척도 안 하고 뭐 하대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하냐면 이 강은정 씨가 남쪽은 그 뭐 아파서 쓰러지면 119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급차 달려겠죠. 몇 분 정도 걸리겠지만. 근데 북에서는 구급차가 있지만 있다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북의 구급차는 보여주기 식이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 병원마다 이렇게 주차만 해놓는다. 주차만 해놓는다. 보여주기 싫다. 활동을 안 한다. 네. 그러면 구차가 왜 필요합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아무리 북이 나쁘고 어쩌고 막 말하고 싶어도 그 제대로 된 현실은 좀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냐. 남쪽 분들이 북을 가서 겪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 강은정님이나 이 탈북민들이 그래도 아무리 억간 감정이나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제대로 된 북의 현실은 알려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에도 구급차 있어요. 왜냐면 북에는 우리는 뭐 119 누른다 하지만 뭐 119 정확한 남쪽은 119만 누르면 구급차 그냥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119라는 게 아니라 매 병원마다 응급병원 제일 먼저 아플 때 응급병원 있어요. 시구급병원이라고. 그게 매 집에 전화번호 책이 있어요. 뭐 남쪽 분들이 옛날 같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뭐 그냥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책 보면 제일 앞에 구급병원 병원들 다 있습니다. 응급실. 그 전화만 누르면 제일 처음에 시구급병원을 누릅니다. 그러면 구급차가 와요. 보여주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80년대 제가 80년대 우리
할머니가 천식환자였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천식 발작할 때마다 구급차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산마에 있었는데 덩대연구 하게 되면 성 밖이에요. 성 밖에 근데 거기서 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우리 단독주택까지 와서 우리 할머니를 치러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80년대도 누구든지 전화를 하면 구급차가 달려오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에 살았어도 평양에 대해서 너무 얻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80년대에 그러면 구급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었나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물질적인 것들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 뭐 선진국도 뭐 미국은 제가 얘기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아시죠? 뭐 돈 없으면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코로나 뭐 환자로 한번 들어갔다 오면 폐가망신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그 유럽에서도 뭐 영국이라는 나라라든지 뭐 이렇게 좀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과 북의 의료 체계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강원정님이 이런 말 합니다. 남주변이가 가장 좋은 게 그 의료보험, 네네. 국민 의료보험 네. 이게 대한민국 너무 잘했다. 의료보험을 하니까 병원에 가서 네. 큰 돈이 나왔는데 의료보험 하니까 얼마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런다고 네네. 해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전혀 없는 나라, 차라리 그 진료비가 없는 나라는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양 북에서 이게 수술하고 진료하고 이런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의료보험 여기가 좀 놀랐다고 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맹장 수술했는데 맹장 수술이 얼마 드는지 전문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한 90년대쯤 되는데 제가 김영희 사범대학에 있을 때예요. 그때 중앙당에서 강연을 내려온 거예요. 네. 네, 중앙당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김영희 사범대학 교직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빼고 교직원들만 짜고니까 한 70%가 여자들입니다. 가정살림하는 아줌마들이에요. 여자 교수들도 있고. 근데 강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여러분들 혹시 쌀 1k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쌀 1kg가 얼마일까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직장 나갔다 오면 국가가 쌀을 주니까. 쌀 얼마인지 몰랐으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 맹장 수술하면 맹장 수술 하나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어봐.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맹장 수술 왜 돈을 내야 돼? 우리는 황당했던 거죠. 근데 남쪽에 가보니까 맹장 수술뿐이 아니라 감기약 하나 타는 데가 돈이 들어간다는 걸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다른 체제인데 뭐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북이나 남이나 의료 시스템 정확히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당연히 남쪽에 가보니까 구석구석마다 어느 의원, 뭐 내과 의원, 무슨 의원 병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의학대학 졸업생들이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왜냐 지방에 의료인들이 없어서 지방에 의료인들 좀 키우려고 하니까 서울에서 반항을 했잖아요. 의료인도 키우면 안 된다. 의협에서 안 된다. 네네. 자기들만 먹고 살아야 된다. 돈을 자기네만 벌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나쁜 모습 아닙니까? 서울에는 의사들이 넘쳐나는데 지방에는 환자들이 아프면 서울로 와야 됩니다. 치료받기 어려워요. 이게 진정한 의료 시스템이냐. 북은 그렇게 남쪽만큼 화려하고 멋있고 이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기 전에 10년 전까지. 하지만 아무리 시골이든 양양도 갑사이든 뭐든지 간에 아프면 남 먼저 달려와서 나를 케어해주는 데 담당 주치의가 있다는 것 이거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선입관 그리고 북은 무조건 대한민국보다 못해야 돼라는 생각만 버리시면 조금 다름이 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케어 되기 전에는 실제로 병원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 병원비가 뭐 한 30%밖에 안 내는데도 그 정도 했으니까 그 이제 이렇게 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뭐 특정 기업을 이렇게 이름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무슨 사거리 하면은 무슨 안세병원 사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박정희 씨가
병원들을 다 대한민국은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의료 민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번 돈을 가지고 뭐 땅을 산다거나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한다거나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병원들은 그런 어떤 공공시설의 이름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명을 찾을 때.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과의 체제 경쟁에 몰두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북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한 게 의료보험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명무실한 점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DJ 정부 들어서고 나서야 조금씩 실질을 갖춰갔지만 그래도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허울을, 시스템을 갖춰놓은 박정희 씨의 생각은 과연 어디서 온 건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북 유튜버들 보시는 분들이. 네. 아, 그리고 제가 네. 은평구에 삽니다. 네네네. 네, 은평구에 사는데 저희 집 앞에가 은평구 이거 서방서예요. 네네. 네, 서방서인데 매일 빼영빼영하고 매일 막 소란스러워요. 네. 근데 제가 북에 있다가 남쪽에 가니까 가장 다른 점 매일 같이 거리만 나가도 막 빼영빼영 차 타고 가다가도 막 빼영빼영 막 이런 게 너무 수상해요. 네. 막 무서워요. 제가 이거 누구 아픈 거 뭐 죽을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북에 있을 때는 당연히 구급차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여기 남쪽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매일과 같이 빼영빼영 지나가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봤어요. 북도 당연히 환자가 생길 건데 네. 구급차가 있는데 왜 구급차 움직이는 걸 쉽게 못 봤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집에서 누가 아팠어요. 아프면 119 부르죠. 네. 무조건 조금만 아파도 119 부릅니다. 119가 와요. 근데 북은 아프죠? 그러면 집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더러까지만 나가요. 나가면 구급차가 부르면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파트 앞에만 나가면 아무 차나 아무래도 도로에 나오면 지나가는 차가 있죠. 아무 차나 세우면 됩니다. 세우면 그 차는 이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무조건.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처음에 왔는데 대구에 있을 때 설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잘못 먹고 설사 만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벌벌게 해서 아파트 밑에 그 도로에 나왔어요. 네. 차를 지나가는 차 막 세우라고 했는데 누구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지나가는 그 천혜청각 2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나 정말 아파서 그런데 저 차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쑥 보더니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지? 남쪽 사람들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이게 뭐 너무 매정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야 함부로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안 세워준다는 거를. 북은 차들이 막 지나가다가 도로로 누군가 아파서 차 좀 세워주세요 하면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서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줘야 되는 인간의 생명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119 부른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정 급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119 부르는 거지. 웬만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아파트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를 잡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또 오늘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강은정 TV 그리고 강은정 TV에 나온 유희진 씨가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조금 뭐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그 연희 씨가 조금 골라주신 거고요. 덕분에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